자, 온 사람들은 154페이지에 원의 방정식부터 할 차례입니다. 알았나 본데? 뭐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할 건데 오늘 지금 보면 꼭지가 총 4개거든요. 이 중에 내용상으로 보면 양으로 보면 잘라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어서요. 직선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다 할 거예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약간 고민해 봤는데 다 하려고요. 신나죠? 쭉 다 하고요. 문제도 웬만하면 거의 다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니까 뭐 어차피 다른 학원도 다 휴원일 거고 뭐 이 시국에 어디 뭐 신나게 놀러 가실 것도 아니고 집이 제일 안전해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리는 없겠지. 만 그렇게 합시다. 요 원의 방정식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죠. 네. 정의부터 좀 보고 갈 텐데, 꼭지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고 가자고요.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그리고 직선인데, 요거는 직선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그거 찾는 거. K로 찾는 거였잖아요. 어디 갔니? 여기 K로 찾는 거였잖아요. 그죠? 요거 지금 영상이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책을 같이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크게 해서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또 다른 원, 그거 찾는 건 역시나 K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거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사실은 두 원의 위치 관계도 원래 사이 하나 껴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책에는 없지만 설명을 할 건데, 두 원의 위치 관계,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원이랑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몇 군데서 만나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하필이면 접하는 경우, 그 경우를 접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식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총 4가지 주제가 나와 있고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칠판에 설명을 좀 할 텐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그라미 아니야. 말했지만 야, 3살짜리 우리 딸도 동그라미라고 그래. 동그라미는 더 이상 아니에요. 원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 역시나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저 중2 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얘를 원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원은 이거라고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원이더라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한 점 딱 잡아가지고요, 여기서부터 다 요만큼씩 떨어져 있는 점들,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에요. 같은 거리, 같은 거리, 같은 거리 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얘네들이 결국 뭐가 된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마다 다 이름이 있죠. 한 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우리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거리, 이거 뭐겠어요? 원에서 보자면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죠? 그리고 요 점들, 이 점들인데 이 점들을 좀 어려운 말로, 옛날 말로 원주라고 얘기하죠. 원의 둘레,
또는 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가 교과서에서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교과서는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한 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그게 원의 둘레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원의 정의인데 이 원의 정의에서부터 원의 방정식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그 자취의 방정식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데 자 내가 찾고 싶은 건 원 중심 아니고요. 원의 둘레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의 위치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을 점을 이 점이라고 보면 얘를 x, y라고 볼 거야. 원의 중심을 a, b라고 보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보면 자 a, b라는 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x, y들을 모아보세요거든요. 다시 뭔 얘기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원의 중심이랑 원의 둘레에 있는 점 하나 잡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r이더라 라는 말이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r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요 루트는 역시나 계산하려면 어차피 계산하려면 제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요 루트는 미리 없애고요. 미리 없앤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양변을 미리 제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얘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 식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에 관한 완전제곱 더하기 y에 관한 완전제곱 우변의 상수항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제곱이 0 되는 거 x가 a, y가 b. 요 a, b가 원의 중심이고 우변에 있는 r제곱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빡 나오고요.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요. 이 원이 누구인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와 있을 때 이 원이 누구인지 이 원의 정체를 밝혀라 하거든요. 원의 정체를 밝힌다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대. x가 얼마? 4. y가 1. 제곱이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x가 4, y가 1. 즉 4,1이 중심 좌표고요. 25는 5를 제곱한 게 25예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찾으라고 한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지만 이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뭐 원을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x축, y축 4,1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5래요. 여기가 4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겠네요. 그죠? 이만큼 영상에서 좀 잘리겠지만 대략 이 정도의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 노란색 원주 위에 있는 점들을 좀 화면에서 많이 잘리나요? 조금 잘리죠? 노란색 원주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다라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런 소리예요. 왜? 이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5라고 나올 거거든요. 이 점에서부터 아이고 나 혼자 수업하는데 왜 흥분한 거니? 이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5라고 나올 거라고. 5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구하라고 한 건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까지 찾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곱, x에 관한 제곱, y에 관한 완전 제곱. 우변 보니까 이거 뭐야?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0,3이 중심 좌표, 반지름이 3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완전 쉽다. 그죠? 원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순진하게 방금 우리 본 예제처럼 완전제곱식으로 딱딱 주면 좋겠는데요.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제 줄 리가 없잖아. 문제집이.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얘를 다 전개해요. 전개해서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에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긴 다음에 내린 차수대로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x 1차도 있고 y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야 오해하지 마세요. 요 a, b, c가 얘랑 완전히 물론 얘랑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긴 한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x제곱이랑 y제곱이 있고 어떤 식에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 1차도 있고 y 1차도 있고 상수항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x제곱 앞에 개수,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아야 돼요. 둘 다 1이잖아요. 지금 얘는. 둘 다 2인 건 상관없지.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냥. 그죠? 둘 다 마이너스 3인 것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x제곱이랑 y제곱이 둘 다 있는데 그 둘 앞에 개수가 똑같아.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x 1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 대문자 A가 0이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대문자 B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 1차랑 y 1차는 없을 수도 있는데 x 곱하기 y는 없어야 돼요. x 곱하기 y는 없어야 돼요. x제곱, y제곱 있어. x 곱하기 y는 없어야 돼요. 왜? 어쨌든 요 녀석을 여차저차 해서 x에 관한 완전제곱, y에 관한 완전제곱는 반지름 제곱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를 이런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띠게 하려면 x 곱하기 y라는 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1차항들 있고요. 상수항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여야 되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거 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 상수항 때문에 그런 건데요. 봐봐요. 여기 이제 지웁시다. 그래서 다음 2차식이 원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야. 이건 원이라고 아니라고. 이건 원이에요.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 둘이 더했어. 그리고 우변에 보니까 1인데 1은 1의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원의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이건 원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맞아요. 이거는 x 완전제곱 더하기 y 완전제곱는 0이래. 이건 원이 아니에요. 반지름이 빵이잖아. 반지름이 빵이라는 건 점이지 점. 점. 무슨 점? 1,-1이라는 점이라고요. 점. 이건 점이야 점. 1,-1. 이게 반지름 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더. 좌변은 또 똑같이 생겼는데 우변이 마이너스 1이래. 이 뭔 소리야? 우변이 마이너스 1이래. 우변이 마이너스 1이래. 우변에 원래 뭐 와야 되는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을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도 아니고요. 점도 아니고요. x, y에 허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긴 모양이 x 완전제곱, y 완전제곱이지만
우변에 있는 게 반지름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지만 이해가 된 거라고 치고 아, 잠깐만요. 그래도 그나마 쟤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요것만 딱 쳐다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뭐 해야 되니? 1은 0. 얘도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완전 제곱식 팍팍팍 만들어가지고 중심을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앞에 개수가 똑같아요. x 1차, y 1차 상수항이니까 원의 방정식인 것처럼 보여. 원의 방정식일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왜 모르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실제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크기가 얼마인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거든요. 뭐만 차이 나요? 끝에 상수항만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1이고 하나 3이에요. 근데 요 상수항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원이 아니에요. 보자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얘랑 x제곱 더하기 더하기가 아니 빼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누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더하기 1이 와야 돼요. 더하기 1. 그죠? 그리고 y도 y제곱 더하기 2y예요. 누가 필요하냐면 더하기 1 이게 와야 돼요. 그럼 여기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1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2 빼야죠. 원래 1은 있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은 x-1의 제곱, 요 녀석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1인데 우변 넘어가면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뭐라고?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와야 되고요. y제곱 더하기 2y에 더하기 1이 와야 돼요. 그럼 더하기 1 썼는데 원래는 더하기 3이 있었거든. 오히려 1이 남죠? 1 주고 1 줬는데 1이 남는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이것 때문에 우변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반지름 제곱이 와야 돼. 근데 음수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지름의 실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즉 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는 원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을 때 는 0의 형태로 쭉 전개되어 있는 경우엔 딱 보자마자 알기가 힘들어요. 봐봐. 원래 식은 이거 두 개였다고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 첫 번째 요거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x제곱 y제곱 똑같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2y도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상수항만 다른데 이 차이 때문에 결국 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요. 이건 보자마자 알기 힘들어요. 얘처럼 밑에 뭐 한다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라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요거 끝에 거 보는 거예요. 이거 숫자. 이 숫자 보시고 요 숫자에 따라서 원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책에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요거 지웁시다. 책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 오 깨끗해. 이렇게 생겼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따위로 생겨먹은 녀석도 원이 될 수 있는데 원이 되려면 뭐다? 이거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래요.
되게 어렵다, 그죠? A는 X 앞에 있는 개수고요. A는 X 앞에 개수고요. B는 Y 앞에 개수고요. C는 상수항인데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1이래요. 이건 뭐 나타내는 거냐면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거 있죠?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우변에 남는 녀석이 양수로 남아있도록 하는 조건이거든요. 이거 식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안 외워도 돼요. 나도 안 외워. 그냥 만들어 보면 되잖아.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중심좌표 정도는 이거 여러분 싫어하는 이차 함수의 대칭축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x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게 중심이라는 건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은 숫자의 제곱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오른쪽 문제로 가볼까요? 이런 건데 95번, 96번이요. 보시면 얘 뭐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래요. 되게 뭔가 허술해 보이죠? 식이 왠지 부족한 것 같잖아. 96번은 뭔가 원인 것 같은데 95번은 왠지 왜 이래? 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들죠? 하지만 뭐 하면 된다고?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면 된다고요. 1095번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4x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누가 와야 돼? 더하기 4가 와야 돼. 그리고 y제곱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넣은 거잖아. 빼기 4 해야지. 그래야 원래식이랑 같아지고요. 요만큼은 뭐 될 건데 x-2의 완전제곱 y제곱 4 넘어가요. 우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 뭐 됐어? 중심은 2,0 반지름의 길이는 4 아니야. 2야. 2의 제곱이 4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96번은 제가 안 해봐도 되겠죠? 이걸로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걸로 완전제곱식 만들고 숫자만 잘 정리해서 우변 넘기시면 반지름 얼마인지 나와요. 이 정도는 제가 맡기고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문제는 그림이 나와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원의 방정식 완성해 보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숫자로 이렇게 식으로 써 있어요. 이런 애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거는 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1102번, 1103번, 1104번 이런 애들은 뭐래? X축의 접한이 Y축의 접한이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야 그지 우리 어차피 이거 하는데 좀 멋있게 해볼까? 자동 보정 자동 도형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X축의 접한은 1이래. 그럼 이렇게 생긴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원!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뭔지 감 왔죠? X축에 접하는 원. 이런 애들은 자, 중심 좌표를 여기라고 보면 A, B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거. X축에 접한다 라고 그랬거든. 그럼 X축이 접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다가 선을 내리면 요 수선이에요. 얘가 누구냐면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랑 같으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랑 같으냐면 원의 중심의 Y좌표랑 같더라. 이게 A, B라는 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녀석이면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이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원이면 이렇게 생긴 원이면 이때는 중심좌표를 똑같이 a, b라고 할 텐데 수선을 떨어뜨렸다고요? 이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예요. 왜? a, b가 음수거든. 3, 4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랑 y 값이 완전히 똑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얘처럼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좌표 자체가 반지름은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요. 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보면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녀석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b제곱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일 수도 있는데 이거나 이거나 어차피 마이너스는 날아갈 거잖아. 제곱하면. 그래서 아하 반지름의 y좌표랑 반지름면과 관련이 있구나. 이건 x축에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고요. y축에 접하면 어떻게 생겼겠어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얘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중심좌표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x좌표랑 관련이 있다. 그죠? 반지름은 물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겠죠. 얘가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었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었으면 그때는 a 자체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어쨌든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a제곱이다. 이런 꼴이 만들어진다고요. 얘는 x좌표랑 반지름이 관련 있는 거니까 y축에 접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나왔는데 걔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만만한 게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이라도 그려보면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가 중심이야. a, b. 근데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도 반지름이고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도 반지름이에요. 이 길이는 a인데 이 길이는 b거든요. 근데 얘도 둘 다 반지름이래요. 뭔 소리야? x좌표, y좌표 둘이 같구나라는 말이에요. a, b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뭐랑 똑같다고? 이거 반지름 r이라고 보면 이 점의 좌표 자체가 그냥 r,r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x좌표, y좌표 둘이 똑같다라는 말이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동 보정 안 되니? 선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란 이야기냐 하면 y는 x라는 녀석이에요. x좌표, y좌표가 둘이 똑같은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느낌 왔겠지만 얘만 있는 거 아니겠지. 그죠? 당연히 얘도 있어요. 이건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x. 원 그려보면 되지. 뭐 여기 접하는 거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접하는 원이에요. 그죠? 보시면 얘가 원의 중심. 이렇게도 둘 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보면 2, 4분면이니까 x좌표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x 더하기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여기 1, 4분면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인데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r은 반지름이니까 숫자겠지. 1, 4분면이란 이야기예요. 둘 다 양수. 마이너스 r, r이니까 2, 4분면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이 r제곱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의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나왔으면 이건 뭐래? 중심좌표가 r, 마이너스 r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사사분면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축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은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따위로 생겼구나라는 거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중심 좌표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등지고 수업하고 있니? 네. 자꾸 혼자 헛소리를 하네. 됐고요. 다시 책으로 가서. 그래서 원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했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오른쪽 편에 보면 나오죠. x축에 접하는 건 이거 좀 안 보이네. 자, 여러분 책 있으면 책으로 같이 보세요.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x축에 접하는 녀석은 요 y좌표랑 반지름이 좀 관련이 있고요. y축에 접하는 녀석은 x좌표랑 반지름이 좀 관련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중심 좌표가 좀 뿔마로 되어 있는데, 이거 1, 2, 3, 4분면에 따라서 뿔마가 결정이 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 유추할 수 있어요. x좌표, y좌표의 부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건 2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1번보다요, 2번 먼저 얘기할 거예요. 한글로 써있는 걸 읽어보면, 글씨가 좀 잘리네요. 한글로 써있는 걸 읽어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보시면 완전 제곱식으로 안 돼 있죠, 지금. 제가 이거 포인트로 하는 거 보이나요? 두 원인데 얘 보시면 그냥 줄줄이 풀어 써서 는 0 돼 있고요. 줄줄이 풀어 써서 는 0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풀어 써서 원을 만들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줄은 약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됐고, 첫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이렇대요. 원이 두 개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찾으래요. 몇 개 있냐면 셀 수 없이 많아요. 봐봐. 그림을 보면 이런 건데, 원을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또 하나를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이 정도 보면 두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원의 교점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죠? 하나는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이야 무수히 많이 있다고. 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왕창 크게 그릴까?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옮기고 싶은데. 그지? 이렇게 생긴 것도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심지어 좀 조그만 걸로 요만한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봐봐, 얘도 색깔 좀 바꾸고 그랬네. 자, 빨간색. 재밌다. 다시 엄청 큰 거. 빨간 거 안 보이는구나. 이런. 취소. 뭘로 해야 되니? 하늘색. 엄청 큰 원. 안 보이네. 그냥 합시다. 이렇게 생긴 것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고요. 좀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이쪽에만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이쪽 편으로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이렇게 엄청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여러 개의 원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K 어디 갔어? K 가지고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가 어디에서 했던 거냐면 직선에서 했던 거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K 가지고 구했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도 K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
원래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은 K값에 따라서 중심좌표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어요. 그런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이거는 0 이라는 원이랑 이거는 0 이라는 원이랑 그 두 원의 교점은 항상 지나간다고. 근데 거꾸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이 원과 이 원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 원의 교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다시 이 원 중에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필이면 요 점 지나는 거 구해봐.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필이면 뭐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봐. 이 점 너무 많은 거. 이런 점 지나는 거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러 개의 원 중에 하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볼까요? 봐봐요. 이런 거 1107번이거든요. 두 원의 교점과 점 2,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1107번이에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두 원의 교점 찾으라는 거 아니야. 직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을 때 교점 찾는 거 아니었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필이면 2,3 지나는 거 구해봐. 그 얘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다가 k 붙여서 더하기는 0 하시면 된다고요. 이건 K값에 따라서 중심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는 여러 원이 되지만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은 항상 지날 거다. 그런데 그 중에 2,3을 지나는 걸 고르래요. 얘가 2, 얘가 3, 뭐 요 3, 야 2, 3, 이게 대입하라는 이야기지. 대입해보면 4 더하기 9 마이너스 12에다가 4 더하기 9 마이너스 4예요. 뭐야 1이야? 1 더하기 9K가 0이네요. 잘못 골랐네. K가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으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는 0 하시면 되고 9분의 1을 계산하기 싫으면 양변에 90 곱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양변에 9 곱한 거야. 그리고 나서 정리해보면 8x제곱 8y제곱 x부터 할까요? 더하기 2x 빼기 4고 36y는 0이고요. 보통은 x제곱 y제곱은 1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지금 8로 나누고 있는 거야. 4분의 1 x 마이너스 8로 나누면 얼마니 이거? 4, 9잖아. 2분의 9 y는 0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더라라는 말이에요. K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책에서는 다시 먼저 나와 있는 게 얘가 아니고 직선이었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직선이 먼저 나왔어. 이건 그림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거 잘 써먹네. 지저분한데. 뭐야? 보시면 아이고 지우고 또 누구 지워야 되니? 이것들을 지우고 이런 얘들을 좀 지울게요. 자, 두 원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여러 개의 원이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삐뚤어졌니?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아까 본 것처럼 엄청 여러 개 그릴 수 있는데 그 원들 중에 봐봐. 이게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미지로 해보면 요만한 작은 원도 있다가 점점점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커다란 원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커지다 보면 쫙 펴져서 직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직선이라는 건 생각해봐.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요. 얘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거든. 근데 직선은 1차여야 돼. 그럼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이랑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식 둘이 빼라 그런 이야기지. 그죠? 갑자기 조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책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 아까 이거 K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번 다시 올라가서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대?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한대. K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X제곱 없어지고 Y제곱이 없어져요. X, Y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 라는 거고 1차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데 얘도 결국 이 경우 중에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원과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교점은 지나야 되거든. 직선인데 두 원의 교점은 지나야 돼.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다라는 말이고 이 직선 왜 구하냐 하면 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빨간색 선분. 이 빨간색 선분은 왼쪽 원 입장에서 보면 현이에요.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보면 현이거든요. 그럼 왼쪽 원과 오른쪽 원,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 글씨 너무 좀 그런가? 똑같네 글씨.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필요해. 근데 현의 길이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꼭 공통현이 아니더라도 조교 우수하군요. 꼭 공통현이 아니더라도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요 원이 좀 크니까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파란색 선분이 현이에요. 파란색 선분 보이죠?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요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2등분 하죠. 이건 원의 현이면 다 그런 거야.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요 현의 끝에다가 선분을 그어요. 얘는 뭔데? 반지름. 우리가 아는 길이. 자, 이건 반지름, 아는 길이. 요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얘가 찾아져요. 그거 2배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나온다고. 다시. 구하는 과정 중에 뭐가 필요했다고? 이건 반지름. 문제 있겠지. 뭐 없으면 찾으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뭐였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뭐 이 원이든 아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이거 구해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그래서 직선이 필요하다고. 이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빼서 구한다고.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한다고.
K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여러분 지난 시간 뭐야 했던 거 그거에다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2배 하시면 공통현의 길이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조교가 잘했대. 모르면 다음 주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필요한 게 요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책에도 다시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면서 괄호 안에 뭐래요?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원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대.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의 방정식 2개를 빼서 구한다고요. 즉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구한다고요. 되죠? 근데 나 벌써 몇 분 수업한 거니? 말이 많아. 나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죽겠네. 요거까지만 합시다. 세 번째까지만. 몇 시야? 9시? 뒤에 문제가 먼저 풉시다. 유형별로 넘어가세요. 할 게 너무 많네. 자, 작전을 바꿔서 뒤에 유형별 문제 먼저 풀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되면 조금 더 나가든지 할게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1번, 1114번. 중심이 X축 위에 있고요. 요거 2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자, 그림을 대충 상상을 해보면 X축, Y축 0,-4를 지나고요. 1,3을 지나는 원인데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X축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대. 근데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얘도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무슨 얘긴데? 여긴 아니겠구나. 여기겠구나. 무슨 얘기야? 길이가 같다. 원이잖아요. 원의 정의 뭐였다고?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중심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고 요 점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라는 이야기고 그 점에서부터 다시 뭐 한 점까지의 거리 구해보시면 되겠죠.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어. A, 0이라고 봅시다. 되죠? 그럼 나오는 식은 이거야. A, 0에서 0,4까지의 거리. A-0의 제곱 더하기 0 더하기 4의 제곱 여기에다 루트. 그죠? 또 A,0에서 1,3까지의 거리. A-1의 제곱 0-3의 제곱. 얘랑 얘랑 둘이 같대요. 뭐 루트 같으니까 그냥 저 안에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은 얘는 a제곱 더하기 16이에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9예요. 그래서 a제곱은 둘이 없어지고요. a만 좌변 넘기고 얘 숫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반지름 구하려면 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죠. 마이너스 3,0에서부터 0,4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이거 피타고라스 수다. 조교 기억나니? 3대 4대 5. 그죠? 요 길이 3, 요 길이 4, 요 길이는 5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혼자 계속 떠들다가 조교가 와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혼자 수업할 때도 혼자 계속 흥분해 있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혼자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수업하고 있었어. 다음 유형은요. 두 점 A와 B가 지름의 양끝이고 그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얘도 그림 대충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건데 봐요.
뭐 좌표가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대충 찍자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는 거야. 이 둘이 지름의 양끝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이으면 이게 뭐다? 어떤 원의 지름이라고. 지름의 양끝이랬으니까. 그 말 무슨 얘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 딱 자르면 그게 반지름이다. 그 얘기죠.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좌표, 반지름. 중심은 어디 있는데? A와 B의 중점. 중점. 김세현 수업 듣고 있어? 왜 줄었지? 시청자 수가 줄었는데?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더해서 반, 더해서 반. 마이너스 1,2, 5,6. 중심좌표는 둘이 더해서 반. 둘이 더해서 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2,4고요. 반지름은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5 더하기 1의 제곱 6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에 루트 이렇게 생겼죠. 6, 6, 36 4, 4, 16 루트 4, 52, 52면 얼마지? 4에 13인가요? 그래서 얘는 2 루트 13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뭔데? 지름. 반 자르면 반지름. 반지름 얼마다? 루트 13. 이렇게 생겼다고요. 네. 이준성 차장님이 네. 우리 걱정하면서 이 화상 채널 솔루션 관련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통화 한번 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원래 수업할 때 난입을 많이 하잖아. 어쨌든 중심좌표 요거 반지름 되죠? 이게 뭐야? 다음은 이거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x제곱, y제곱에 1차, 1차가 상수항 이렇게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얘가 원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은 몰라. 어쩐다고. 완전제곱? 완전제곱. 우변 남은 거 넘겼을 때 반지름 제곱. 완전제곱 만들 거야. x제곱 4x 얼마가 필요하냐면 4. 다음 y제곱 마이너스 6y 얼마가 필요하냐면 9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4랑 9 내 마음대로 넣은 거야. 도로 빼야죠. 그리고 남는 게 k 더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한 것이 요거 계산해서 우변 넘기시면 3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반지름 제곱.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요게 k의 조건이고 이렇게 생겨 먹어야 원이 된다고요. 그죠? k가 3보다 작다니까 정수 k의 최대값은 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거 안 외우셔도 된다고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 굳이 이거 말고도 외울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이렇게 한 줄, 두 줄만 더 써보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요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형은 이거는 제가 뭐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보면 점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으라는 이야기는 이거 결국 중심좌표랑 반지름 찾으라는 건 원의 방정식 완성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점이 3개 나와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완성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줄줄이 풀어 쓴 다음에 요 x, y에다가 각각의 좌표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식이 3개 나오죠? a, b, c 3개 모르는 거잖아요.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알아 귀찮은 거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요 xy에 3하고 4 넣은 식 하나랑 2하고 마이너스 1 넣은 식 하나랑 마3이랑 0 넣은 식 하나 이렇게 식 3개 써가지고 ABC 그냥 연립해가지고 아는 대로 풀으시면 돼요. 해서 대입해가지고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좌표 반지름 찾아내시면 됩니다. 되죠? 산수니까요. 다음은 X축에 접하는 원 찾으래요. 아까 그림 어떻게 생겼었다고? 중심에 Y좌표랑 반지름이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죠? 이건 좀 그림을 보는 게 나으려나? 자, X축, Y축, 그리고 직선이, 아이고,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간대요.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 X축에 접하면서 반지름 여기, 중심 여기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림으로 잘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상상이 안 가면 그냥 막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중심좌표를 A, B라고 보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볼 텐데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 X축에 접하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X축에 접한다는 건 뭐랑 관련이 있다고? 중심의 Y좌표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절대값 B라고 볼 수 있어요.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완성해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절대값 b의 제곱인데 뭐 절대값은 제곱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b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자 힌트 뭐라고? 중심 좌표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a, b가 어디 있다고요?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b가 a 더하기 1이라고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더한 게 b의 제곱이래요. 그럼 다시 얘하고 연립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운데 그림 필요 없게 지우면 노란색 이게 잘 보이나요? 너무 조그맣게 써서 잘 안 보이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b제곱인데 그래서 a와 b에 관한 2차식 됐죠? a와 b에 관한 1차식이죠. 이거 둘이 연립하라는 이야기예요. 2차랑 1차 연립하래요. 어떻게 한다고? 대입. 1차를 2차로 대입. 그죠? 이거 b제곱 둘은 없어질 거거든요. 산수를 완료를 해보면 자 요거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 b제곱이에요. 그래서 b제곱은 없어지고요. 요 b 자리에다가 a 플러스 1 딱 대입하시면 되죠.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2a 더하기 2 더하기 1은 0. 그래서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0이네요. 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은 1이다. 찾으래요. 4번. 그죠? 막 혼자 업됐다가 약간 지쳤어 지금.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데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 좌표 어디 있다? 뭐라고? 중심 좌표 어디 있다?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참고로 조교 대학생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대답을 못했어 지금. 자, 다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가 y는 x 위에 있던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했는데 봐봐요. 이 점을 지나가는데 2,1. 몇 사분면이 있다? 1사분면. 중심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1사분면. x축, y축에 접한다는 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데 1사분면의 점을 지났으니까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라는 말 때문에 얘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이 r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2, 1 대입해가지고 r 찾으시면 되지. 그죠? r에 관한 2차식 아마 2개 나올 건데 2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림으로 얘를 이해를 해보면 x축, y축에 뭐 2,1이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보면 나오는 원이 2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이 2개 나옵니다. 2,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2개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2개인 건데 이게 좀 뭐 여러 번 풀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 풀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으로 풀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사분면이구나. 식을 만들어 놓고 2하고 1을 대입해서 r을 찾으면 2개 나와요. 이상한 거 아니라고. 그 2개가 다 해당하는 거고 각각 집어넣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이거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제 유형 몇 번까지 하나요? 약간 궁금해지죠? 유형 몇 번까지 할 거냐면 9번까지 할 겁니다. 3개 남았습니다. 금방이에요. 자, 7번부터요. 요거 7번은 뒤에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봐봐. 이해만 하면 돼요. 어떤 점 마이너스 2,1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대요. 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자, 얘 원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진짜로 원인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식을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나타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 요 4는 얘가 땡겨갔기 때문에 요 16만 남아요. 그래서 요거 우변 넘기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x-2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이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중심이 2,-4 반지름이 2인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써놓고 나서 보니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지요. 접한다. 어디에? x축에 중심 y좌표 마이너스 4 반지름이 4 그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림 그리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쭉 마이너스 2,3 여기 2,4지? 저기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다. 직선처럼 안 보이나 이렇게? 됐다. 이 상태에서 2,4 하면 요쯤 되겠죠? 자, 원 갑니다. 요 정도. 이건 되겠다, 그죠? 해서 여기가 2,-4고요. 말한 것처럼 요 길이가 4일 거예요. 그죠?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은 왼쪽에 오히려 있겠죠?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구하라고 한 건 뭔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원 위에 있는 점, 요 점까지 길이의 최소 최대. 아, 느낌상. 어중간하지. 이런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더 짧겠죠? 아, 얘가 더 가깝잖아. 혹은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더 길겠지?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 또 어떤 점 잡았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기냐 짧으냐, 누가 제일 짧으냐 그 얘기하는 건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거야. 요 점 원의 중심 지나서 쭉 이어 서 보면 아까 요 점이 점 P였거든요. 여기가 원의 중심.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 누구일 거냐면 요 점일 거예요.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왜? 얘보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야.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점점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다 똑같아. 근데 지금 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을 보는 거예요. P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고 노란색 길이 더하기 파란색 길이를 했을 때 제일 짧은 게 누구야? 일직선상에 있는 거. 아니 당연하지. 이렇게 꺾어지는 것보다 일자로 가는 게 제일 가깝잖아. 근데 파란색 길이는 다 똑같다고. 그럼 노란색 길이는 얘가 제일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누구냐면 얘라고요. 반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빨간색. 얘가 더 가까울 거라는 건 느낌이 오죠? 점점점 길어지다가 요렇게 생긴 게 제일 길고 그 뒤로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은 나왔지. 밖에 있는 점이랑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선분의 길이 최대 최소 구하래요. 일단 뭐부터 구한다?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다.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중심 좌표 나왔고 반지름도 나왔어. 밖에 있는 점도 있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 반지름 빼고 더하면 최대값, 최소값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답은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조교도 마이크를 줄까? 조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두 원이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이거의 수직이래요. A 뭐야? 기울기네, 그지? 문제 찬찬히 읽어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 앞에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통인 현을 포함한 직선. 어떻게 구한다? 조교, 어떻게 구한다? 유수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지난다고? K가 마이너스 1이다. 까먹지 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K 가지고 만드는 건데,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다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조교보다 좀 낫기를 바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이런 거 다 하고 수능도 보고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고 대학 갔다고 자랑도 한 친구인데 다 까먹었잖아. 기억도 안 나고 같이 들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k 이렇게 해서 제3의 원 찾는데 k가 하필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x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져서 1차식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6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 얘가 뭐다? 공통연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림으로 아까 2원, 2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고요. 그죠? 근데 이 직선이랑 수직인 녀석 고르래. 그럼 이거 직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죠?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건데? 뭐 y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넘기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이거 4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y는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3. 얘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 녀석의 수직인 직선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a는 이렇게 생겼죠.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 찾으세요 라는 말이니까. 그죠? 마지막 남은 건 요 녀석이에요. 두 원의 교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건데 진짜로 얘는 k를 집어넣는 거였다고요? 두 원, 이거 지금 완전제곱 형태로 나와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하려면 는 0의 형태로 다 바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거고요. 좌면 넘긴 거예요. 얘도 다 전개해서 좌면으로 넘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요거 1 넘어가면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두 원의 교점과 얘를 지난다고 했는데 물론 풀자면 두 원의 교점 찾아도 돼요.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두 원의 교점을 찾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몇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원이 하필이면 3,1을 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K를 동원할 건데 이거랑 말했지만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데다 K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좀 간단해 보이잖아요. 여기다 붙입시다. 이렇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그런데 얘가 3,1을 지난대요. 여기다 3, 여기다 1, 여기 3, 1, 3,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이 뒤에다 넣을 걸 그랬네요. 얘는 9K. 참 잘못 찍었네. 또 뭐 어쩔 수 없어. 자, 이거 9 더하기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3이라고 나올 테니까 9K 더하기 3이 0이고요.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고요. 역시나 유리수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양변에 그냥 3 싹 곱해버리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3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얘가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정리해보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상수항은 여기서 더하기 1이고 여기서 더하기 3이에요. 그래서 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구하라고 한 건 이제 x제곱 y제곱이 1인 상태이니까 2로 나누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마3, B가 마3, C가 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요 녀석도요. 직선할 때 비슷한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K 가지고 구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K 가지고 구할 거고 얘가 요 점을 지난다 가지고 K 구해서 새롭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고 하필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직선이 될 건데 성질은 똑같다고 두 원의 교점 지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진다고요. 되죠? 해서 오늘 여기 유형 9번까지가 설명하고 공부한 내용이고요.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정도인데 제가 9시 50분에 다시 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30분 동안 여러분 뭐 하시냐면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 보시면 좀 보기가 불편하네. 어디까지 한 거냐면 1107번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요거 쭈루루룩 다 하시고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고요. 1107번. 그리고 유형으로 넘어와서 유형 9번까지였습니다. 유형 9번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니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정도는 풀어보시고요. 9시 50분에 제가 몇 문제 골라서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도망갈까봐. 니네 도망갈까봐. 나는 일하는데 니네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부터 풀기 시작하시고요. 9시 50분부터 해서 한 5분 정도만 출석 체크 정도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을 마칠 거고요.